오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저탄고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유발되는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존 러빈스가 이야기하는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 환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부족하면 자궁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오늘은 특별히 자궁경부암과 또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경부암은 부위별에 따라서 이제 경부암과 내막암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궁은 경부와 체부로 구성이 돼서 경부 쪽에 병변이 발생했을 때는 자궁경부암이고 체부 쪽에 발생했을 때는 자궁내막암으로 구별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궁경비 쪽입니다. 서비컬 쪽인데 이 자궁경부암은 종종 주로 어떤 경우에 자궁경부암이 발병하냐면 아이를 출산할 때 자궁경부에 상처를 입을 때 그때 주로 자궁경부암이 많이 발병합니다. 또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지방 섭취 비율이 높을 때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여성들에게서 자궁경부암이 많이 발병됩니다.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17세 이전에 성교를 시작한 여성들에게서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그 이후보다 2배나 3배 이상 높습니다. 성조숙 상태에서 17세 이전에 성교를 시작한 여성들에게서는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안타깝게도 성적인 접촉이 빠른 소녀들과 초경이 빠른 소녀들 모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양자 모두에 취약한데 주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포함한 고단백, 고지방 식단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저탄고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유발되는 잘못된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식이요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궁경부암이 어떻게 이제 발병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자궁경부암은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공부하셨습니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 출산 시에 자궁경부에 상처를 입었을 때. 또 2번째는 지방 섭취,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따라갈 때 이제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3번째는 17세 이전에 성교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 이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처치를 하는데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하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궁경부암 지금 하는 수 없이 병원에서 응급조치로 지금 이제 수혈을 지금 맞아야 될 상황이라 병원에 가셨는데, 자, 이 하혈을 많이 하는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하혈을 하거나 하혈을 많이 하는 그런 여성들이 주로 많이 먹는 영양제가 바로 엽산과 아연이죠. 엽산과 아연을 섭취하면서 이제 하혈 속도가 좀 늦춰지고 혈액 응고가 잘 되도록 비타민 K나 이런 성분들을 많이 먹는데요. 특별히 이 엽산이 풍부한 효모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가 자궁경부암에 상당히 좋은데 요거는 아스파라거스인지 아시겠고 요거는 시금치인지 아실 거예요. 얘가 뭔 것처럼 보이세요? 바로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래그 천연 효모입니다. 많은 이제 암 환자들, 신경정신질환, 그러니까 또는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패닉 디스오더, 공황장애 이런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부족해서 계속 신경이 약해지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흰쌀, 흰밀가루, 고도로 정제된 정제요 가장 좋은 비타민 B 성분을 다 도정하고 먹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양가가 있는 이 살아있는 눈 성분을 다 도정하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같이 이 바이타민 B 콤플렉스가 다 도정되고 없는 성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 건강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엽산이 풍부한 효모와 이 비타민 B 콤플렉스는 채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모자란다는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채식하는 사람들에게서 비타민 B12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비타민 B12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래크라고 하는 천연 효모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을에서 계속 식사하실 때 감자에 이렇게 약간 노란 가루, 치즈가루 같이 뿌려서 나오는 게 바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래크입니다. 그 천연 효모가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경도 안정시켜주지만 이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궁경부암이나 여러 질환을 처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효모나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는 이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엽산에는 자궁암이 발전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엽산의 양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궁경부암으로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자궁경부암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 끼 어제 겨우 한 끼 이제 과일식을 했는데 하혈하던 게 많이 멈추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약간 굉장히 불안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동생분이 어쩔 수 없이 진정을 시키려고 지금 그러기는 하고 계시는데 자궁경부암에도 마찬가지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다시 말하면 산 음식과 죽은 음식의 비율을 8:1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8:1 기억하시죠? 자,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 몇 프로? 10%? 10%?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몇 프로? 자, 8:1의 80%는 뭡니까? 과일과 채소, 천연 탄수화물입니다. 10%는요? 나머지 10%는? 천연 탄수화물 했는데 지방은 어디로 갔노? 네네. 그렇게 살아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살리셔야 돼요. 혈관 폐색되어 있고 림프 폐색되어 있고 세포를 다 막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 빠져나와야 이 산성화된 혈액이 녹아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게 되십니다. 자, 채소와 과일 섭취가 낮은 그룹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궁경부암 발생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고위험 인두유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장기 복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자궁경부암이나 이 자궁내막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학회 보고가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죠.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도 이 채소와 과일 섭취가 낮은 사람들, 거의 안 먹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바이러스 보균자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얼마나 식단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궁경부암을 살펴보았고요. 자궁의 치부에 발생하는 것은 자궁내막암입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갱년기나 골다공증 때문에 호르몬 제제를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모르고 호르몬 제제를 계속 드시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 갱년기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여성들은 자궁암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드시는 호르몬 제제 그거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이 몸이 좀 개운한 것 같다 그럴까요? 갱년기 장애 증세가 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약물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궁암 발병률이 유방암 발병률이 촉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궁내막암의 위험 지표로 알려진 요인들은 특별히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죠. 비만은 뭐냐면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는 사인입니다. 비만과 아까 보신 것처럼 초경이 이를 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높을 때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유방암이나 자궁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에스트로겐 약물을 이제 항암이나 유방암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난소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다공증이나 갱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에스트로겐 복용 여러분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암을 유발하는데 상당히 지대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이 상고병 약을 계속적으로 친구처럼 들고 계속 드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체 생리 질서를 깨트리는지. 사실은 이 자궁내막암도 지방 섭취가 많은 여성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 보셨죠? 유방암도 뭐가 원인이었어요? SS팀 박사님이 맞습니까? 평생 연구하신 결론이 뭐였냐면 지방이 모든 환자들의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방암도 또 자궁경부암도 지금 자궁내막암도 뭐가 범인이에요? 지방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 자살골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방 섭취가 많은 여성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자궁내막암이. 그래서 지방 소비가 많은 육류 소비 국가에서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또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이나 1부, 2부, 또 존 라빈스, 존 맥두걸 박사님, 가스 데이빗 박사님, 수많은 양심적인 이 암 전문가들의 책을 보시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유방암, 여러분의 전립선암, 여러분의 폐암, 여러분의 췌장암, 철분결핍성 빈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난치성 질환과 모든 암병의 원인은 누가 범인이냐면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을 비롯한 모든 병이 지방의 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단에서 지방을 제어하고 심지어 에셀스틴 박사님은 뭐까지 제거했어요? 아보카도까지 안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 관상동맥 말기 환자들이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혈관을 막는 림프 폐색을 일으키고 혈관 폐색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지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송하지만 하늘마을 식단에서도 우리는 고기 생선은 쓰지 않지만 부침이나 전 종류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시지만 그래서 지방 소비가 많은 육류 소비 국가에서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것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궁 내막암에 좋은 음식 어떻게 하면 자궁 내막암에서 빨리 회복이 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특별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서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잘 통과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 이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가 많은 당근이나 단호박 이런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은 브로콜리, 십자가 채소는요 모든 남의 강력한 항암제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브로콜리 나오시죠? 브로콜리나 또는 콜리플라워, 이런 양배추, 이런 십자가 채소 여러분 아침마다 좀 물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암을 종양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겨우셔도 친해지셔야 됩니다. 예,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브로콜리는 섬유소가 풍부하고 또 여성에게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자궁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영양소를 십자가 채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항암 효과가 탁월한 자, 하늘말에 오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상한 유리병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침에 콩물에다가 꼭 넣어서 먹으라 그래요? 아마씨하고 들깨 한 숟갈씩 넣어서 드십니다. 저하고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최고의 항암 식사법, 바로 이 버드윅 박사의 프로토콜을 공부하셨습니다. 버드윅 박사는 독일의 생화학자로 이 노벨상 수상자로 7번이나 거론됐던 이 생화학자이십니다. 그런데 버드윅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로 7번이나 거론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아마씨 때문입니다. 아마씨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염증 치료제로 쓰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염증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씨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특별히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부인병을 종양 억제에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세미나 다닐 때, 건강 세미나를 다닐 때 꼭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아마씨를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중국 분들은 이 남자분들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자궁경부암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자궁경부암은 남성들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아서 그 염증이 이 아내에게 전달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마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버드윅 박사가 연구한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암 환자에게서는 정상인에게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세포 속에 뭐가 있냐면 초록색의 리포 단백질이 부족해서 리포 단백질을 공급해 줬더니 헤모글로빈 초록색이 없어지고 정상인들 건강한 사람들의 헤모글로빈처럼 붉은 색깔로 다시 돌아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저하고 이제 아마씨 아마씨 공부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유튜브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버드윅 프로토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황단백질과 아마씨가 결합했을 때 이 리포 단백질이 암 환자에게 있는 초록색 물질을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으로 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씨와 황단백질이 만났을 때 염증 수치가 팍팍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아마씨를 한 숟갈씩 드시는 거 굉장히 좋은 자궁암 치료제고 유방암 치료제고 전립선암 치료제고 여러분들의 종양을 억제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이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좀 껄끄럽고 힘드셔도 아마씨 자체로 드시는 것보다 사실 버드윅 박사는 그 코티지 치즈 있죠. 코티지 치즈에다가 이제 아마씨를 결합해서 드셨는데 사실 이제 코티지 치즈도 우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카제인이 동물성 단백질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저는 여러분들에게 황단백질을 추천하기를
이제 콩물에다가 아마씨를 결합해서 드실 때 염증 수치가 팍팍팍팍 줄어드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들에게 굉장히 특효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하실 때 아침, 점심 식사에 호텔 같은 데 가면 아마씨하고 천연 알부민인 무슨 씨가 있죠? 햄프씨. 그거 쭉 몇 번 뿌려주고 갑자기 단가가 막 올라가죠. 샐러드가. 아마씨하고 햄프씨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아마씨는 암 환자에게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데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황단백질과 아마씨의 결합은 환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마씨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황단백질인 콩물이나 아니면 점심에 넌밀크에다가 뭐를 드시면 돼요? 아마씨를 결합해서 드시면 리포 단백질이 쫙쫙쫙쫙 여러분의 독소를 녹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씨가 얼마나 항암 효과가 탁월한지 여러분들 이제 좀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마씨에는 리그난과 오메가3의 두 가지 항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리그난은 다른 식품보다 75에서 800배 정도 많고요. 이 리포 단백질이요, 여러분의 종양을 녹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에 민감한 자궁암이나 유방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40대 이후가 되면 전립선 비대증을 많이 앓고 있죠. 사모님들이 모르시고 우리 바깥 선생님들에게 맨날 우유 2잔 주시는 거,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 중에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참 이 자궁내막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 아마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십자가 채소들이나 베타카로틴이 얼마나 여러분의 종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